일단 여러분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정치에서 결정한 걸 국민투표로 엎어버린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광장이 서게 되는 거죠. 광장이 되니까 공론에 이제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로 가면 이제 시위하고 난리가 나서 이쪽에 세자랑 저쪽에 세자랑 세력 대 세력으로 뭉쳐서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뭐 민심이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론의 추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언론도 공론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력 결집으로 전쟁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국민투표가. 그러고 이제 저는 그렇게 광장에 뭐 광화문 광장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광장에서 세력 대 세력이 충돌을 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요번 검수완박 과정에서 이제 제일 끔찍한 게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이게 그거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합의해 주는 순간 이거 완전히 개족보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전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버텼으면 국회의장 박병석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좀 주저하거나 여론전에서도 쟤들이 지금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막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전선이 분명했을 텐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법사위원장 출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에서 제가 요번에 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국민의힘한테 뭐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쪽이 장애인 밀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장애인 의원들이 가서 저쪽 얘기를 들어. 그리고 아이고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지고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선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장현 전선과 이 검수완박 전전 이 전선 이 두 개가 이 전선이 가장 의미 있고 큰 전선이었는데 두 개에서 장애인 문제라고 국민의힘 장애인이 가서 저쪽 편을 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검사라고 원내대표라고 나가서 저쪽하고 타협을 벌이는 황당한 일을 벌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타협이라는 것도 여러분 전선이 펼쳐져야 휴전협상을 하는 건데 전선을 펼치지도 않고 휴전협상을 하면 그 휴전협상이 돼요? 쭉 밀리죠.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놓고서 여러분 더 황당한 거 자기네들이 전략을 이렇게 저지를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여론이 되잖아요. 국민 여론 60, 70%가 반대하면 민주당이 여론에 몰리잖아요. 근데 여론에 몰리는 거를 부서지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넘어가면 국민투표는 그럼 저쪽은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게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 재신임 투표 뭐 이런 식으로 쟤네들이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검수완박 투표인데 재신임 투표 진영 대 결집 이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왠지 검수완박은 잊혀버리죠. 국민투표에서. 그리고 이제 저쪽에 동원 대 이쪽에 동원 난리가 나고 나라가 여러분 진짜 거의 길바닥에서 시위대끼리 싸우고 유튜버끼리 거의 쌍욕하고 싸우고 그러다 이제 공론회장에서 뭐가 따지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깃발 들고 난리가 나고 뭐 싸우자 그 소리만 이제 막 하면서 세력이 얼마인가 이거 결집 이거로 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의 공화정의 가장 위험한 측면인 중우정치 이런 거로 가지고 거기서 여러 사람 죽어요 진짜. 그 옛날 로마 공화정에서 그 민회를 여러분 거기서 이제 거기 원로원도 있고 모두 있고 민회가 최고 결정 기관이라고 그 원로원에서 서로 대립하다가 민회로 갑시다 해서 민회로 가잖아요. 그때 크라크스 형제도 여러분 머리가 밟혀서 뇌수가 터져 죽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가 그걸 민회를 여는 건데 이렇게 되면 폭력사태가 난다.
그리고 국가가 내전으로 가는 바로 직후에 그게 징조가 호민관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뭐가 이게 지네들끼리 제대로 안 되고 몰라 난 지지자들이 난리인데 모르겠다 그냥 국민투표하자 자기네들의 정치 역량은 짓불도 안 되는 상태에서 민심 검사 국민의힘으로 국민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개판 나는 거야 개판. 네. 국힘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 느끼셨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순간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네.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중국 예를 들면 여러분 북경에서 내시 환관 똑같은 말인가? 그리고 이제 외청 막 이렇게 해서 막 성 안에서 북경에서 정치가 개판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홍건적이 나오고 뭐 들판에서 흉노가 일어나고 야인들이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난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북경이나 개성이나 한양이 정치를 이지랄로 하면 변방에서 야인들의 시대가 옵니다. 야인들의 시대. 뭐 동학이 올라오건 뭐 홍건적이 올라오건 위화단이 생기건 뭐가 됐건 여러분 중앙 정치가 이 지경이 나면 이제 난세의 시작이죠.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난세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인들 싹 쓸려나가고 완전히 나 이게 도대체 어떤 시대가 올라고 지금 일어나. 지금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권력이 깡패 아니면 군대가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이제 되게 웃긴 게 경찰권이 강화되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니 경찰이 권력을 잡은 적이 없죠. 네, 경찰은요, 여러분 무력에서는 여러분 군대한테 밀리고요. 경찰이 막 권력을 너무 세고 막 난리를 친다 하면 그럼 군대가 밀고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경찰은 여러분 항상 뭐한테 먹힌다고요, 여러분? 경찰이 강해지면 깡패한테 먹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권이라는 게 깡패들 이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경찰권이 강화되면 깡패들이 세상의 주주가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설마 싶죠? 대한민국에서 깡패들이 여러분 주식하지, 부동산하지, 도박하지, 그런 애들이 경찰 주무르지, 성매매하지, 유흥업소 하지, 이런 애들이 정치적 파워가 재벌보다 더 세지는 거야 이제. 라말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왜 감을 못 잡지? 예? 권성동 단독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저는요, 저는 그런 거예요. 윤 당선인이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막 기타 등등 얘기를 해요. 저는요, 참모가 뭐 하는 인간들이냐는 얘기예요. 참모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지는
그렇게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 해도 말렸어야 되는 거고, 응? 그럼 이걸 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없었다고 한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아니 저는 원내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로 빠져나갈 수도 없죠. 결국은 정치가 이 난장판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거에 대해서 아씨 어떻게 내가 원내도 이렇게 하고 원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겠지. 뭐 어떡하냐? 어? 저는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보기관을 활용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이 정보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 한다. 그거는 뭐 본인이 뭐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도 하고 뭐도 있었고 하니까 국정원에 대한 불신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을 하겠죠. 근데 나는 지금 윤 당선인의 정치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솔직히 측근 좀 그래. 측근 국민의힘의 보좌? 그럼 권력기관에서 뭐 검찰 이렇게 힘 빠져 있는데? 그럼 경찰권? 그럼 경찰, 그리고 윤 당선인이 경찰들 이렇게 해서 경찰 통제라고 사람 보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경찰하고 지역하고 유착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경찰을 휘두를 수 있을까? 경찰을 여러분 장악할 수 있는 구석구석의 인사 발령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경찰과 이해관계가 없이, 그리고 경찰 조직에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공적 마인드로 돼 있는 경찰 출신이 있나? 그럼 경찰 출신들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나? 국정원이라든가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는 무슨 우리나라에 뭐 띵크탱크가 있어서 현재 검찰의 상황, 그때 인맥 상황, 그들이 유착되어 있는 관계,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다 돼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 딥스테이트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딥스테이트가 없어서 문제야. 큰일 났어. 국가가 정보가 돌지를 않는 것 같아. 그냥 공적으로는 그 딥스테이트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아니죠. 그냥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 국정원이란 정보기관이 딱 있고 뭐 기무대도 있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리포트를 쓰는 조직들이 이제 없는 것 같다고, 대한민국에. 이런 상태로서는 정치 안 돼요. 경찰이 하는 정보 활동은 그냥 정보를 주워오는 거지, 그거에 대한 해석, 분석, 정무 판단 이런 것들이 경찰이 될 일은 없고. 나는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 당선인 정치 대단히 우려됩니다, 솔직히. 이거를 제가 그냥 싫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는 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저는요, 무조건 물고 빨고는 못하겠어. 그리고 어저께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전력 민영화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 뭔 정보 감각들이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기타 등등 과정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타협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집권 전이니까 그렇다고. 집권 후에도 국가의 소스를 다 활용하는 상태에서도 신재의 영입이라든지, 요번에 검수한박 타협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전장현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 생각이 없는 인수위라든지, 이런 게 집권 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럼 쟤들한테 당하는 겁니다.